인테리어 업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맡겼으면 저희가 20평 초반대쯤 되거든요. 계단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나왔겠죠. 근데 가장 큰 틀, 전기, 목공, 간판, 그리고 도배, 가구 제작, 이렇게 5가지를 큰 틀로 놓고 계획을 좀 짰었던 것 같고, 그냥 시작 전에 이 공간을 보고 간 후에는 계속 그렸어요.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종이를 놓고 공간 구상을 계속 해봤어요. 그리고 이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재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기다 뭘 놓을까, 이런 구상들. 그리고 소재가 나무만 있었으면, 그리고 검정색 철제 가구만 있었으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색감, 구도, 구상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예를 들면 벽은 거칠잖아요. 근데 나무는 따뜻한 느낌을 주고, 가죽은 또 시크한 느낌을 주고, 철제 봉 같은 것들은 또 뭔가 시원함을 주고 세련됨도 주고, 이런 조합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가게 조명을 화이트로 할까 전구색으로 할까 고민을 또 많이 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따뜻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구색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 도움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름아름 알아서 좀 저렴하게도 해주시고, 예를 들면 간판 시공해주시는 분은 뭐 사다리차 비용을 안 받으신다든지, 아는 지인분이셔가지고 뭐 이런 도움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벽지 같은 경우도 아는 분이 이제 해주셔서 좀 더 저렴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저런 도움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 3천 결산을 냈어요. 저는 다 결산 냈는데 3천만 원 정도 든 것 같고, 물건 값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뭐 피규어들이나 이런 건 다 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어쨌든 그것도 다 돈이죠. 물건 값이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거 빼고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6월이잖아요. 5월달 결산을 해보니까 1,500 정도 더 들어갔고, 근데 지금 계속 창고에 쌓여 있기도 하고 일부러 쟁여놓은 것도 있고, 막 아무튼 그게 다 자산이니까 그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1인 사업장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5시간씩 일해주는 알바가 있긴 하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젊었을 때 20대 막 초중반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못했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최악의 조건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이런저러한 계기들을 가지고 어쨌든 내 안에 그런 큰 무기를 장착을 하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차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30대거든요. 30대 이제 중반이 넘어섰는데, 30대 때 내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사실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과감하게 그냥 뛰어든 것 자체가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뿌듯하고, 이 사업을 왜 선택하게 됐는가 계속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잊어먹지 않으려고 상기하고 매일 적고,
투두리스트도 적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 계획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도 전 직장에서 이제 많이 배웠지만 짧게는, 그러니까 길게는 1년 단위 사업 계획서가 있고 1년에서 분기로 나눠서 1, 2, 3, 4분기의 사업이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사업 계획이 있고, 한 달 안에 또 일주일 단위로 계획이 있고, 일주일에서 이제 매일매일이 있겠죠. 이 계획을 막 철저하게 짜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써 내려가고 있고,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약간 아날로그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물론 노트북에도 기입을 하지만 이렇게 이거는 그 하루 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뭐가 나갔고 얼마로 벌었고 카드 현금 매출이 얼마고 이런 장부인데, 이 장부를 가지고 또 한 달 결산을 하고 한 달 후기를 남기고 이거를 혼자 작업을 다 해요. 근데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현금 매출, 카드 매출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꼼꼼히 기입하고 써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특히 소품샵 같은 경우는 돈이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입할 때도 사람들이 사갈 때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런 과정을 사람인지라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무조건 기록하고 한 달 정산을 무조건 내야 돼요. 일주일, 짧으면 일주일 정산을 내고 이런 작업을 다 해야 돼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종이가 얼만지, 부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내가 매입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철저함 없이는 절대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제가 성공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킬, 기술을 장착하고 시작하신다면, 그리고 그럴 자신이 있다면 저는 도전해봐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큰 매장을 하면 엄청 부담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 자리를 거의 1년 넘게 알아본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10년 된 다방 자리였거든요. 근데 1년 전 정도부터 계속 자리로 옮겼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이 전 사업장이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거의 야외였기 때문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진짜 힘들었거든요. 체력적으로 일단 힘들고,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그런 자연재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장마가 오거나 막 이러면 장사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었고, 그때 부동산 사장님들께 막 이제 연락드리면서 이곳저곳 이 한옥마을 전체를 계속 돌았어요. 근데 진짜 메인 자리가 나면 좋겠다, 진짜 메인 거리에 자리가 좀 나면 좋겠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러 와서, 사실 뭐 돈이 막 넉넉치는 않았는데 저도 대출 끼고 뭐 이것저것 다 알아봐서 하게 된 거거든요. 딱 내 거다 싶었죠. 그리고 2층이잖아요. 2층이면 돈이 안 벌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신의 한 수인 게,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이 많을 땐 진짜 많거든요. 근데 1층이면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고 막 물건 막 헤집어 놓고 가고 막, 아무튼 난리 날 것 같은. 2층이니까 보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고, 일단 첫 번째 니즈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적중했어요.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해줄 말도 많고 꼰대같이 해줄 말이 많지만 이 유튜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만나러 오십시오. 흔쾌히 밥도 사드리고 조언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해서 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내 책임인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내가 그냥 좋으니까 해봐야지, 궁금하니까 이쁘니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약간 일중독이거든요. 이 일에 몰두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장을 차리고 딱 지금이 6월, 오늘이 6월 11일인가? 6월 11일이죠. 5월 1일날 가오픈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딱 차리고 나서 한 달 결산하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 불안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울고 계속 울고 울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또 울고 근데 그렇게만 했으면 지금의 제가 없겠죠? 한 달 만에. 그럴 때마다 이런 걸 많이 써요. 뭐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야. Just do it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뭐 이런 명언들 있죠. 뭐 힘든 때는 힘이 생기고 있는 때래요, 등등등등. 이 사람들이 해주는 이런 용어들도 적어보고,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다 막 이런 것들. 아무튼 마인드셋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죠. 힘들 때는 울고 승질도 내고 화도 냈다가도 저는 저의 자리로 잘 돌아와요. 그럴 때일수록 책도 보고,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책을 봐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이런 책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책을 보거나 위로가 되는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운다거나 뭐 등등등의 저는 다시 리셋될 수 있는, 저를 다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맞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안 되지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지? 만약에 그 사장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 고난을 넘어가셨을까?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장마가 온대요. 7월 달부터 이제 뭐 장마가 오는데, 와, 장마 오면 사람 없겠네? 뭐, 그럼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마가 온다고? 그럼 라이브 방송을 더 해야겠네. 집에만 계시겠네? 그러면 라이브 방송을 더 해야겠네. 여기는 관광지긴 하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계시니까 단골 손님들을 위한 쿠폰제를 만들어야겠네? 밖으로 나오실 수 있게. 뭐 오늘 비 오는 날 오면 한 사장이 뭘 준다, 뭐 이런 이벤트를 열어야겠네? 등등.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6월달, 7월달 여름이잖아요. 매년 반복되고, 뭐 명절에는
이 정도는 나오겠네, 저 정도는 나오겠네, 데이터가 있어야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대비가 돼야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요. 나를 위함이에요, 이 사업 계획서는. 그래서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사업장에는 더 있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회생활을 되게 오래 했고요. 그리고 이 전 사업장은 소품샵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계열의 그 뽑기 장난감 뭐 이런 것을 운영을 했거든요. 좀 비슷한 계열을.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장님들이 뭐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보 사장치고 매출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뭐 오픈빨도 있었겠지만 5월 한 달 사실 쉬는 날은 없었어요. 쉬는 날은 없었지만 제가 좋아서 한 일이니까 말씀드릴까요? 아 근데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순이익을 뭐 근데 이게 사실 제 실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첫 끝발은 개끝발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4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개월, 3년 뭐 이 정도는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자만하지 않고, 제가 왜 울었겠어요. 이 정도, 야, 너 그 정도 벌었는데 왜 울어?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돈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장을 차려 놓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아요. 더 어려워. 인테리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를 내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가게의 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 막중한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멍해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어찌됐든 그냥 5월 한 달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은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 했어요. 두 번 하고 한 번은 진짜 짧게 그냥 잠깐 한 거고, 라이브 방송하고 가게 매출까지 하면은 한 3,567만 5,700원을 벌었네요. 3,567만 5,700원을 벌었고, 매출. 그리고 지출. 아직 물건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물건 매입비가 1,500이 아니라 1,800이었네. 한 1,800 정도를 더 매입을 했고, 뭐 공과금, 임대료, 홍보비, 비품, 세금 수수료, 알바비, 식비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2,030만원 정도 썼네요. 그래서 순수익이 한 1,500 정도 난 것 같아요. 기특해요. 진짜 저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저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놀자주의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근데 뭐 잘 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고, 뭐 이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네이버에 전주 그냥 가게를 치시면 네이버 리뷰 창이 있거든요. 벌써 네이버 리뷰가 180개가 넘어갔어요. 저 지금 오픈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블로그 리뷰, 네이버 리뷰, 그리고 인스타그램 후기 리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업 뭐 사서 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작업자를 사서 하거나 블로거를 섭외해서 하거나, 물론 근데 섭외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도 잘 해나가고 있고, 제가 진짜 기계치인데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직 저는 스마트 스토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할 시간도 없어. 나 너무 힘들어. 할 일이 너무 많아 혼자서.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창만 만들어 놓고 배너 이런 것만 작업을 해놓고 상세 정보는 아직 안 올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야겠죠? 할 거예요. 이제 장마 오고 하면 또 열심히 하겠죠? 아무튼 여러모로 할 일이 정말 많고요. 아, 이 매출을 보고 뭐 얼마 안 벌었네 하시는 분도 있고, 야, 씨, 진짜 많이 벌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느 쪽이 더 클까? 근데 이 말해도 되는 거겠죠? 어차피 내 매출인데? 무튼, 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20살 중반,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일을 했는데, 대학교 4년제 나오고 일을 했는데, 한 직장에서 한 5년에서 6년까지 있었나? 거기 있었고, 그 다음 뭐 직장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분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핸드폰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 5명이 네 수준이다. 뭐 이런 말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 저도 월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도대체 1,000만 원은 어떻게 벌어요? 막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해주신 말이 있어요. 네가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 주변에 있어야 네가 1,000만 원을 벌고, 네가 2,000만 원이 벌고 싶으면 네가 2,000만 원을 버는 사람 옆에 있어야 네가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뜻을 이제는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00만 원 벌면, 순수익 300만 원 벌면, 와씨, 나 300만 원이나 벌었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1,000만, 뭐 이것도 나름 쓰기 나름인데 매입비 없었으면은 사실 더 벌은 거겠죠? 근데 사실 벌었다고 해도 지금 다 빚잔치 빚 갚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은 아니기 때문에 돈 빌려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돈 없어요. 저 빚쟁이에요 지금. 아무튼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매달.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저의 30대 후반은, 나의 40대 중후반은 어떨까? 내가 뭐 이 일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또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절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눈으로 보거나,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배우거나, 아니면 직접 뛰어보거나 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래야 얻어지는 게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나에게 그 자산이 된다라는 거. 저 진짜 사업 계획서 이런 거 저 피거든요. 피, 완전 피인데 지금 이렇게 바뀐 저를 보면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무튼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저의 꿍꿍이가 누구냐면 저의 오래된 고객들의 도움이 분명 있었던 것 같고요.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하지 말라고만 하시니까, 소품샵 차린다고 하면 사장님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근데 저도 하지 마! 장난으로는 그러는데,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고,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뭐랄까,
그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한우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뭐 돈적인 철저함이 아니라 준비하셔서 한번 해보아도 나쁘지 않다, 내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 사업이 잘 맞습니다. 너무 두서없었죠. 너무 두서없이 말하긴 했지만 저의 진심이 닿았길 바라고요.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특히 소품샵 사장님들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정말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요즘 또 고객님들이 또 좋은 고객님도 있지만 좀 힘들게 하시는 고객님들도 많고, 그런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노란 우산 꼭 가입하시고 적금 꼭 드시고, 돈 버시면 쓰시지만 마시고 적금 꼭 드세요. 꼭 5만원 10만원이라도 꼭꼭 드는 거 잊지 마시고.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벌어야죠. 돈을 모아야죠. 저는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벌어 많이 쓰자 주의였는데, 지금은 나중을 위해서, 내가 또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시드머니가 있어야 하잖아요. 종잣돈이 있어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번 사업 열면서도 또 배웠어요. 쓰지 말고 돈 좀 모아놓을 걸, 막 이런 생각. 아무튼 여러분, 저의 기나긴 한탄 아닌 한탄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너무 궁금하거나 의아한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물어봐 주세요. DM도 좋고 댓글도 좋고. 제발 질타는 삼가해 주세요. 질타는 싫어요. 아셨죠?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도 자주 놀러 오세요. 제가 지금은 초보 유튜버지만 꿀팁들 있으면 많이 공유하고, 꼭 소품샵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셔도 어쨌든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공유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소통하면서. 감사합니다. 안녕. 나 TV 나왔어. 어이씨.